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CNC 밀링 장비의 취급 설명서를 숙지하고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 CNC 밀링 장비의 안전운전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 CNC 밀링 장비의 유지 보수 설명서를 숙지하고 장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 공작물을 바이스에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다. 클램핑 장치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도면에 의한 가공 공정을 결정할 수 있다. 작업 공정 순으로 절삭 공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절삭 공구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지식을 이해한다. 최적 절삭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입니다. 상원 학생, 이번 시간에는 네. 머신 센터 조작 준비하기 시간입니다. 이 앞에 있는 기계를 무슨 기계라고 그래요? CNC 밀링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CNC 밀링? 네. 근데 네네. 실제 이게 명칭은 머신 센터라고 그래요. 아, 그럼 머신 센터가 있는데 네. CNC 밀링과 머신 센터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 차이는 네. 이쪽에 보면 그 공구 자동 교환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ATC라고 하는데 오토매틱 툴 체인지. 요 ATC가 붙어 있으면 머신 센터. ATC가 요 구주에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 차이를 CNC 밀링, 머신 센터로 구분합니다. 이해를 했죠? 네. 지금 보면 스핀들이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무슨 형? 수직형. 수직형. 네, 수직형이요. 그래서 머신 센터 보면 이제 수직형과 옆으로 있는 호리젠탈형, 수평형이 있어요. 아, 그래서 APC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장비는 수직형이다 보니까 뭐 커다란 테이블만 있는데 네. 이제 APC는 이제 파레트가 이렇게 체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평형에서는 파레트가 이렇게 체인지가 돼서 앞에서 작업 세팅하고 안에 돌고 있고 이렇게 돌는 게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붙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수평형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실습할 이 장비는 수직형. 아, 이 파레트가 체인지가 되진 않죠. 네. 그 위를 치공구만. 그래서 구조로 보면 수평형과 수직형이 있다. 수평형과 지금 우리가 지금 실습할 머신 센터는 무슨 형? 수직형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구조로 보면 이제 머신 센터의 구조 보면 이렇게 스핀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걸 네. 이제 주축대. 주축대.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스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거를 컬럼. 그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바이스 같은 거 세팅하는 거를 테이블. 그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조작하는 판넬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이제 조작 판넬. 그러고 이제 안에 보면 그 서브 모터가 볼스과 에렌가를 다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건 이제 서브 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뒤쪽에 이제 판넬이 있는데 네. 여기 전기 장치를 다 움직여주는 거는 이제 전기 장치 판넬이 붙어 네. 있고 이제 마지막 아까 CNC 밀링과 머신 센터를 구분할 때 뭐로 구분한다? ATC로 구분한다. 맞아, ATC. 그래서 ATC가 붙어 있어. 그래서 머신 센터 구성해서 크게 지금 얘기했듯이 주축대, 컬럼, 테이블, 조작 판넬, 뭐 서브 기구, 뒤쪽에는 전기 장치, ATC 이렇게 크게 이제 머신 센터 구분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처음에 이제 기계 꺼져 있는 상태지만 그 켜놓고 작업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예를 들어서 점검하게 되면 상원 학생들 고등학교 때 실습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뭐를 점검을 했어요? 일단 주축의 수평? 주축의 수평? 주축의 수평은 또 뭔 얘기인가요? 약간 테이블의 이거 평행도 그런 그치. 거.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잠깐 모양 같은데 이제 이제 바이스가 테이블에 올라갔으니까 네네. 주축과 바이스의 뭐 평행도, 뭐 네네. 수평도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거 또 두 번째는 다른 두 거. 번째가 아마 스핀들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네. 뭐 기계에 오일이 있는지 뭐 공기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 걸로. 그럼 이제 기계 이제 오일 점검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 붙어 있나 확인해봤나요? 기계 뒤쪽에 붙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럼 이제 오일이 네네. 기름이라고 하는데 윤활유라고 그러죠. 윤활유. 작동유나 아니면 습동유. 네. 작동유는 작동유와 그 습동유를 구분할 수 있을까? 작동유.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압 장치를 작동해 주는 건 작동유. 아. 그리고 습동유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상훈 학생이 그 오일을 점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그건 일반적으로 습동유예요.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쇳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네. 거기를 주기적으로 이제 기름을 공급을 해줘요. 오. 근데 이제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기계만 계속 쓰다 보면은 이 사이에 기름이 센 게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없으면 좀 심하게 되면 쇳길이 부딪히니까 깎아먹는 쇳길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레벨 하이가 있고 로가 있으면 그 중간 정도 항상 기름 있는 거. 네. 뭐 이런 작업들은 뭐 일일 작업, 주간 작업, 월간 체크 이런 것도 쭉 있어요. 그래서 오일 체크 같은 거 한 주간에 한 1회 정도 뭐 이렇게 체크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네. 장비 뒤쪽에 와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뒤쪽으로 한번 네. 가시죠. 이 장비는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네. 스핀들 오일 냉각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 온도를 보면 23.1도인데 네. 이게 이제 일상이나 한 주간 점검해서 매일 와서 봐서 네. 한 20에서 한 24 정도 될 수 있게끔 뭐 눈으로 관리를 하고 이쪽에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습동유를 제공해준 루브리케이터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레벨이 맥스게 있고 이제 미니멈 있는데 네. 한 70~80%가 유지할 수 있게끔 항상 없으면 기름을 보충해줘서 뭐 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상원 학생 이제 지금까지 네. 그 머시센터 구조 그리고 또 일상 점검, 네. 뭐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다른 궁금한 사항 있어요?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 실습할 때는 이 테이블에다가 이 바이스를 올려주는데 혹시 현장 같은 데에서는 다른 치공구를 사용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테이블 크기가 이 기계의 이제 규격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그 테이블 길이가 이렇게 얼음 잡아도 한 1.2m, 폭이 한 600 정도 되는데 지금 바이스는 굉장히 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바이스를 중간에 딱 설치해 놓으면 뭐 이 사이드만 쓸 수 있는데 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스를 이제 이쪽 이게 전체 테이블이면 네. 이쪽 구석에 모아놔요.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원형 선반 척 다른 거 달아서 지금 이 바이스르는 사각 정도만 고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여기다 원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 지금 물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쪽 한 구탱에다가 선반 척을 달아놓고 아니면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산을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제목을 깎게 되니까 진짜 이거보다는 전용 지그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죠. 그 제품에 따라서. 그 작업하게 되면 얘만 뺐다 꼈다 하면 잡히게 별도 잡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기계 요 뭐 공작물 원점은 늘 고정이니까. 네. 그리고 작업하게 되니까 실제 학교에서는 지금 질문했듯이 바이스만 쓰지만 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친구를 연해서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니요,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머시닝 센터와 CNC 밀링 머신의 차이점은 ATC의 유무입니다. ATC는 오토매틱 툴 체인저의 약자로 공구 자동 교환 장치를 말합니다. CNC 밀링과 달리 머시닝 센터는 공구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ATC가 달렸습니다. 머시닝 센터는 크게 주축대, 칼럼, 테이블, 조작 패널, 서보기구, 기계 뒤쪽 전기장치, ATC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스핀들이 달린 형태에 따라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합니다. 기계를 켜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주축과 바이스의 평행도, 수평도를 확인하고 기계의 공기압, 습동유 등의 레벨을 점검합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째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1번 문제입니다. 불수용성 절삭류 중 점성이 낮고 윤활작용이 좋은 반면 냉각작용은 좋지 못해 주로 경절삭에 사용되는 것은 1번 광물성유, 2번 천연성유, 3번 혼합류, 4번 극압류.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먼저 승기를 잡은 상훈 학생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의 작업 전 유관 검사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공기압은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가? 2번 윤활유 탱크의 윤활유 양은 적당한가? 3번 전기적 회로는 정상 상태인가? 4번 공작물은 정확히 물려져 있는가? 정답 3번. 정답! 순식간에 희비가 바뀌는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수평 밀링 머신의 주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통 테이퍼 롤러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있다. 2번 기둥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버를 고정한다. 3번 주축 끝에 커터가 장치되어 있어 커터의 중심을 맞춘다. 4번 주축단은 보통 테이퍼진 구멍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정답 3번. 정답! 나이스. 다음 문제입니다. 기구식 중력 장치를 사용해 손쉽게 일정한 고정력을 유지하도록 만든 바이스는 1번 기계 바이스, 2번 유압 바이스, 3번 파워 바이스. 정답 3번 파워바이스 하겠습니다. 정답! 문제를 다 듣기도 전에 답을 맞추는 센스! 기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는 1번 절대 좌표계, 2번 상대 좌표계, 3번 잔여 좌표계, 4번 기계 좌표계. 정답 4번 기계 좌표계 했습니다. 정답! 안 돼, 안 아직 돼. 민철 학생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 가공 작업 중에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 안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절삭공구는 공작물에서 떼어놓는다. 2번 기계에 부착된 스위치를 즉시 끈다. 3번 경우에 따라 메인 스위치도 끈다. 4번 측정기를 정리한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아, 다음 중 작업자의 복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기름이 밴 작업복은 입지 않는다. 2번 수건은 허리춤에 꼭 맞게 끼거나 목에 감는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문제. 머시닝 센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원통 형상의 공작물을 다른 CNC 공작기계에 비해 능률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 2번 밀링, 드릴링, 태핑, 보링 작업 등을 연속 공정으로 가공할 수 있다. 3번 윤곽 절삭 및 곡면 가공과 같이 범용 공작기계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4번 ATC를 비롯하여 APC 장치, 로봇 및 자동 창고 장치를 갖추어 FMS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기계에서 각 축의 이송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나사는 1번 삼각나사, 2번 사각나사, 3번 에크미 나사, 4번 볼 나사.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일반 안전사항 중 잘못된 것은 1번 기계의 움직이는 부위에는 공구나 기타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2번 작업 중 보안경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번 기계 주인은 항상 밝게 하여 작업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강전반, 조작판 등의 먼지나 칩은 압축 공기를 사용해 제거한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문제입니다. 절삭류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구의 냉각, 2번 공작물의 냉각, 3번 칩의 제거, 4번 마찰 계수의 증가.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접전 중인데요. 다음 문제입니다. 윤활제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밀폐작용, 2번 냉각작용, 3번 방전작용, 4번 청정작용.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머신에서 테이블 뒤틈 제거 장치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1번 변속기어, 2번 테이블 이송 나사, 3번 테이블 이송 핸들, 4번 자동 이송 레버.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뭐야?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 작업에서 하향 절삭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날이 부러질 염려가 없다. 2번 날의 마멸이 적고 수명이 길다. 3번 날 하나마다의 날짜리 간격이 짧다. 4번 가공할 면의 시야가 정답 좋다. 1번 하겠습니다. 정답! 나이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CNC 공작기계에서 작업 시 안전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1번 작업 중 위급 시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른다. 2번 CNC 선반 작업 시 절삭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문을 열어놓고 가공한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대결의 결과 7대 8로 상훈 학생의 승리입니다.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CNC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안전상을 헷갈렸었는데요. 강전반, 조작판 등의 먼지나 칩은 압축 공기가 아닌 부드러운 천이나 붓을 이용해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지금 머신 센터 테이블에 네. 이 바이스를 이제 설치해서 이 바이스의 이 평행도, 직각도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실습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중량물인데 네. 뭐 작업에 뭐 주의사항이 뭐 있을까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지금 이제 중량물이니까 이게 실제 혼자 들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얼음 작업 보면 한 50kg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크레인이 당연히 설치되어 있으면 당연히 크레인을 활용하고 네네. 혹시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2명, 뭐 3명이 어떤 테이블이나 안전하게 관절을 다 확인해서 낙하되게 되면 좀 안전한 신호지만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설치할 때 여기다 이제 올릴 때 그때 가장 위험하니까 그때 안전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스를 네. 테이블에 올려서 뭐 설치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 위로 안전하게 바이스를 올렸는데요. 바이스 설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그 테이블에다가 바이스를 설치를 하고 뭐 작업을 하려다 보면 바이스 설치가 공작기계 평행도하고 수평이 맞아야 돼서 지금 상훈 학생이 이제 바이스를 올리고 나서 지금 이제 스핀들 기준으로 이거 바이스의 이제 평행도를 맞추는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도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인디게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금 평행도를 한 이제 100분의 1 정도, 한 지금 폭이 한 150m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 이제 100분의 1 정도 움직이지 않게끔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스를 이동시키며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눈금 변화를 주시하는데요. 지금 이제 미세하게 그 이제 좀 바이스가 틀어져 있던 것들을 평행도 맞추는 좀 약간 러프하게 이제 좀 유레톤 망치를 내면서 좀 조절을 하고 평행도 지금 측정을 해서 지금 이제 약간 좀 틀어졌나 봐요. 작업을 하고 있고. 평행도를 맞추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인디게이터가 이제 물려 있는 게 이제 스핀들이에요. 이제 스핀들이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스핀들 대비 이제 밑에 테이블은 뭐 평행하다 보고 지금 기계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스핀들은 가만히 있고 바이스가 움직일 때 이제 바이스가 이제 이 기울어진 이 평행도를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맞추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면 그 기계로 보면 X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평행도가 맞으면 다이얼 인디케이터 눈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인디게이터 눈금이 이제 지금 눈금 하나가 아마 100분의 1일 텐데 그 100분의 1에서만 움직여야 평행도가 잘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한 1000분의 1짜리면 좋고 지금같이 좀 처음부터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좀 위험한 작업을. 지금 무엇이 위험했나요? 지금 그 너트를 조이는데 지금 상원 학생이 이제 몽키 스패너를 쓰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뭐 이럴 때 몽키 스패너를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공구를 사용하는 게 좀 맞는데 콤비네이션 스패너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소켓 렌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트에 딱 맞는 지금 보면 상원 학생 작업할 때 슬림 나잖아요. 지금 장갑을 안 끼고 작업하다 보니까 슬림 나서 부딪히면 뭐 충돌
지금같이 슬립이나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손을 다치게 되잖아요. 근데 컨비셔널 렌치는 요 볼트 너트에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슬립 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럴 때는 지금 몽키 스패너 쓰지 말고 소켓 렌치나 아니면 콤비네이션 렌치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보면 상훈 학생이 볼트를 조이기 전에 한번 맞춰서 확인하고 또 조이고 나서 이제 마저는 다시 한번 지금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바이스의 평행도는 사용하기 전 매일 확인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그럼 양쪽에 지금 볼트를 조이기 때문에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내렸다 올렸을 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인디게이터만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지금같이 처음부터 하게 되면 어려운데 뭐 매일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이제 공정이 바뀌면 중간에 점검 차원에서 확인만 해주면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눈금이 100분의 1 사이에서만 움직입니다. 지금 마무리로 세게 조이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작업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났습니다. 뭐 작업은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기능 경기 준비했던 친구여서 원활하게 잘 작업을 하는데 지금 바이스를 고정을 할 때 지금 뭐 볼트 너트를 해서 하는데 몽키 스패너 아마 공구가 주위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몽키 스패너 하면서 슬립 뛰면서 위험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그 다른 뭐 콤비네이션 스패너나 아니면 소켓 렌치 사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한번 다시 한번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평행도 맞추는 거에 대한 작업들은 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상훈 학생이 이 테이블에 바이스 설치하는 걸 제가 이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봤어요. 노트를 조일 때 몽키 스패너 쓰면서 막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손을 헛디뎠어요. 몽키 스패너는 이제 확장성은 많죠. 뭐 작은 너트, 큰 너트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두 가지 공구가 있어요. 콤비네이션 스패너라고 그러는데 여기 너트에 맞으면 지금 아까 상훈 학생 이렇게 막 슬립 나잖아요. 이거 껴서 하게 되면 좋고 이건 소켓 렌치인데 여기 맞는 거 하게 되면 그런 위험들이 없으니까 향후에는 이제 묶개를 쓰지 말고 거기에 맞는 콤비네이션 스패너나 아니면 소켓 렌치 사용하게 되면 위험하지도 않고 작업도 용이하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대체적으로 그 인디게이터를 이용을 해서 평행도 작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 지금 뭐 한 100분의 1 정도 그 안에 뭐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고했고 또 다른 질의사항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스를 설치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바이스는 50kg 이상의 중량물이므로 이동시킬 때는 크레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평행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사용하는데요. 인디케이터 앞볼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보다는 2파이 정도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스 양옆의 너트를 조일 때는 너트 크기에 맞는 소켓 렌치나 콤비네이션 스패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비 한번 시운전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지금 장비에 전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네. 사원에서 뒤쪽에 가서 전원 파워 좀 올려주세요. 네. 예. 자, 전원이 들어왔으니까 조작반에 네. 파워 스위치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지금 램프가 있잖아요. 네네. 그 램프가 왜 빨간 게 빨갛 지금 어느 상태인가요? 아직 미작동 상태? 미작동이나 아니면 장비 에라.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다른 분이 봐도 이 장비 요 지금 워닝 램프라고 그러는데 만약 빨간 게 반짝반짝하면 장비가 지금 레디 상태든가 레디가 아니라 준비 상태든가 네. 아니면 장비의 이제 알람. 이제 장비 아주 정상적이고 지금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때는 초록색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지금 파워가 지금 이니셜라이즈 상태니까 아직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뭐 전원이 됐을 것 같으니까 뭐 이쪽 해서 레디 하면 장비 레디. 준비가 됐으면 이제 기계 원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판을 이용해 기계의 X, Y, Z축의 원점을 잡습니다. 지금 이제 Z축 지금 원점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축 원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X축. 그럼 다음에 이제 기계 원점을 다 잡았으니까 뭐 축이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이 조그 모드로 해서 한번 이렇게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그 운전으로 조작하려면 모드 스위치로 조그 운전을 선택합니다. 조작판에서 이송 조절 스위치를 선택하고 이송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송은 조작판에서 축을 우선 선택 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키로 움직이며 이송합니다. Y 방향으로 Y 플러스로 쭉 보내보고 다시 Y 마이너스로 쭉 보내보고 이번에는 이제 Z 다시 스위치를 선택하고 Z 마이너스 쭉 내리고 자, 혹시 지금 조금 됐으니까 이번에는 핸들 모드 그러면 모드를 핸들을 선택하고 좀 조정해서 이것도 축을 선택을 하고 Z축 핸들 잘 작동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축을 X로 선택을 하고 좀 빨리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한번 쭉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셀렉트 스위치를 Y로 놓고 Y 플러스 방향으로 한번 쭉 보내보고 원점을 잡았고 네. 뭐 급속으로 이동을 시켰고 또 이제 핸들 조그로 했고 지금 뭐 간략하게 시민전 뭐 파워 켜가지고 기본 원점 잡고 뭐 공교차까지 하는데 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어요? 아유, 딱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계를 운전하기 전 기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조직 패널을 이용해 갑축의 이송, ATC의 작동 검사, 주축의 회전 등을 검사합니다. 장비 조작은 모드 스위치를 이용해 핸들과 조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송은 조작판에서 축을 먼저 선택한 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키로 움직입니다. 반자동 모드를 선택하면 명령어를 입력해 ATC의 작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